흡수율 10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 흰머리 늘고 주름 생기고 갱년기 증상 올라오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매일 밥숟가락으로 두세 숟갈만 챙겨 먹어도 탈모 예방, 노화 방지, 갱년기 완화, 치매 예방까지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밥상에도 있었던 음식, 검은 콩입니다. 그냥 콩반찬 중 하나였던 밥에 몇 알 섞여 나오던 그 검은 콩이 사실은 밭에서 나는 흑진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오늘은 이 검은 콩에 대해 단순히 몸에 좋아요 수준이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떤 성분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서도 누가 먹으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영양이 0이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루 2주 실천 플랜까지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검은 콩을 그냥 막 먹을 게 아니라 이제는 알고 먹어야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검은 콩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우리는 보통 콩 하면 어떤 색을 떠올리시나요? 노란콩, 메주콩, 대두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검은 콩은 겉껍질이 까맣죠. 이 까만색이 바로 약의 핵심입니다.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색소, 이게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일반 콩보다 4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활성산소라는 녀석들을 잡아먹는 소방수이자 방패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서 보면 콜라겐을 파괴해서 주름을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기미접티 같은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에서 보면 혈관벽을 상하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혈관 노화, 동맥경화 위험을 낮추는 데도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콩의 까만 껍질은 그냥 색이 예쁜 게 아니라 우리 몸 곳곳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들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검은 콩 속 알매니에는 단백질, 이소플라본, 레시틴 같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건강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은 콩의 핵심 효능 4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많으신 부분이죠. 바로 탈모,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대부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케라틴을 만드는데 중요한 아미노산이 바로 시스테인입니다. 검은 콩에는 이 시스테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안토시아닌이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재료, 시스테인. 그 재료가 두피까지 잘 도달하게 도와주는 혈관 관리인 안토시아닌. 이 2가지가 한 알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게 바로 검은 콩이에요. 그래서 검은 콩은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빠진다, 정수리가 비어 보이기 시작한다, 염색과 파마로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 이런 분들에게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보태주는 머리카락 영양 반찬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탈모, 호르몬 문제, 갑상선 질환이나 특정 약물로 인한 탈모처럼 질병이 원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가장 우선입니다. 검은 콩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음식 정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2번째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기미접티가 올라오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몸 곳곳이 낡아가는 느낌이 들죠. 이 모든 것의 공통된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녀석들입니다. 쇠가 녹슬듯 우리 몸의 세포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존재죠. 검은 콩 껍질 속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입니다. 피부 입장에서 보면 콜라겐이 파괴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주름이 깊어지는 속도를 늦춰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미 잡티처럼 색소가 과하게 축적되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혈관으로 가볼까요? 혈관 속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플라크를 만들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데요. 안토시아닌은 이런 산화를 막는 쪽으로 작용해서 혈관 노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한 그릇은 피부 화장품, 혈관 영양제, 항노화 보조제를 부드러운 반찬 한 가지로 먹는 셈이다. 이렇게 비유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3번째 효능은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갱년기가 오면 어떠신가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이유 없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뼈가 약해질까
골다공증도 걱정되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는데요.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서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부터 완충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면서 생기는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를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콩은 갱년기 전후 여성, 안면 홍조나 기분 저하로 힘드신 분, 뼈 건강이 걱정되는 50, 60대 여성에게 비교적 부담이 적은 식물성 보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유방암, 자궁 매마감처럼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호르몬 관련 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검은 콩을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지, 내 몸 상태에 맞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뒤에 섭취량과 횟수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검은 콩에는 레시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학습, 집중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레시틴이 풍부한 음식은 공부하는 수험생,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중장년층,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 뇌 건강을 보조해주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검은 콩만 열심히 먹는다고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혈관을 지켜주는 안토시아닌,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는 레시틴, 기본 체력을 받쳐주는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몸과 뇌의 바닥 체력을 올려주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검은 콩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검은 콩 섭취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심한 경우 심장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같은 신장 수치가 좋지 않은 분, 투석 중이신 분들은 대개 단백질과 칼륨이 제한된 식단을 따르기 때문에 검은 콩 섭취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허용량 안에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풍 환자입니다. 검은 콩을 포함한 콩류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퓨린이 대사되면서 요산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통풍은 바로 이 요산 수치가 높아져 관절에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 요산 수치가 이미 높다고 진단받은 분이 검은 콩을 많이 자주 드시면 통콩 발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콩은 절대 금지다. 이런 극단적인 접근보다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지, 주 몇 회, 한 번에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지 개인별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이 약하고 몸이 차고 설사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검은 콩은 차가운 성질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한 콩에는 식이섬유와 라피노스라는 방성분이 들어있어 장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배가 자주 차고 설사를 잘하고 콩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찬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 이런 분들은 검은 콩을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한 줌 이내 충분히 불리고 충분히 익혀서 조금씩 나눠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유방암, 자궁암 등 호르몬 관련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일반적인 여성에게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에스트로겐 농도에 민감한 유방암, 자궁 매마감, 일부 자궁 질환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과도한 이소플라본 섭취가 호르몬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검은 콩을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한 뒤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일주일에 몇 번까지 괜찮은지 개인별로 가이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검은 콩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이 100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은 콩을 열심히 먹는데도 효과를 거의 못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궁합 때문입니다. 먼저 검은 콩에 가장 좋지 않은 조합, 최악의 궁합 3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즈, 우유 같은 유제품입니다. 검은 콩에는 즉 인산 성분이 많습니다. 치즈와 우유에는 칼슘이 많죠. 이 두 가지가 장에서 만나면 린과 칼슘이 결합해서 인산칼슘이라는 불용성 덩어리를 만듭니다. 문제는 이 인산칼슘이 물에도 잘 안 녹고 우리 몸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은 채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검은 콩 속 인도, 치즈 속 칼슘도 둘 다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많이 드시는 날 치즈 듬뿍 올라간 음식, 우유 한 컵을 식사와 동시에 드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떼어서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은 아침이나 점심, 유제품은 간식 시간이나 저녁, 이렇게 간격을 두는 식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흰 설탕입니다. 검은 콩에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 피로회복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흰 설탕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타민 B1이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그래서 검은 콩 조림, 콩 자반을 하실 때 설탕을 듬뿍 넣어서 달게 만들면 검은 콩 속 비타민 B1이 설탕을 소화시키느라 다 쓰여버리고 정작 우리 몸에 흡수될 비타민 B1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흰 설탕 대신 올리고당, 조청, 소량의 스테비아 같은 걸 활용하시고 너무 달지 않게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아연 보충제 같은 미네랄 영양제와 검은 콩을 동시에 먹는 경우입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피트산은 미네랄과 붙어 함께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시고 바로 아연이나 철분, 칼슘 같은 영양제를 같이 드시면 피트산이 이 미네랄들을 붙잡고 흡수되지 못하게 막아서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드시는 식사와 미네랄 영양제는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반대로 검은 콩의 효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검은 콩 안의 사포닌 성분은 항산화, 항암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인데요. 아이오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어느 정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딘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이때 해조류를 같이 드시면 미역, 다시마에 들어있는 아이오딘이 검은 콩 때문에 빠져나가는 부분을 보완해서 영양의 균형에 맞춰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역국에 콩가루를 살짝 타서 끓이거나 다시마와 멸치로 낸 육수에 검은 콩을 넣어서 조림을 만들면 검은 콩과 해조류를 아주 자연스럽게 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식초입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동을 도와서 단백질을 더 잘게, 더 빠르게 분해되도록 도와줍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이 아미노산 형태로 잘게 쪼개져 근육, 피부, 머리카락, 뇌세포로 더 잘 쓰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검은 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검은 콩의 피로 회복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초콩입니다. 삶은 검은 콩에 식초와 약간의 간장, 올리고당을 넣고 냉장고에 하루 재워서 반찬으로 드시는 겁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상큼하면서도 부담 없는 반찬이 됩니다.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참깨, 흑임자입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은 상당히 훌륭하지만 필수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이 조금 부족합니다. 반대로 참깨, 흑임자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하지만 콩에 많은 라이신은 부족합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참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검은 콩 속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 두유를 만들 때 참깨를 함께 갈아서 드시거나 검은 콩밥 위에 참깨를 솔솔 뿌려 드시거나 검은 콩 샐러드에 참깨 드레싱을 곁들이는 식으로 조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현실적인 섭취 가이드를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중, 활동량, 가지고 계신 질환, 복용 중인 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별 적정량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질환이 없는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생활 가이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마른 검은 콩 20, 30g 정도, 밥숟가락으로 두세 숟갈 분량입니다. 이 정도를 일주일에 4, 5일 밥이나 반찬, 간식 형태로 나눠 드신다면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부담 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양입니다. 드실 때는 준비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루 이상 충분히 불려서 라피노스 같은 가스를 유발하는 성분을 좀 빼주고 불린 물은 한번 버리고 새물에 삶아서 드시면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너무 설익지 않게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콩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찬다는 분들은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이런 식으로 1, 2주에 걸쳐 천천히 양을 늘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2주 실천 플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생활 속에 녹이면 되겠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세요. 1주차에는 몸이 검은 콩에 적응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현미 잡곡밥에 검은 콩을 10, 15% 정도 섞어서 드시고 미역국이나 다시마를 넣어 끓인 국으로 아이오딘을 보충합니다. 점심에는 기존 식사를 하시되 반찬 하나를 검은 콩 참깨 무침처럼 검은 콩과 참깨를 같이 섞은 메뉴로 바꿔보는 겁니다. 저녁에는 삶은 검은 콩 한 숟갈 정도를 샐러드 토핑이나 초콩 형태로 곁들이면서 하루 총 섭취량을 마른 콩 기준 20g 안쪽으로 맞춰봅니다. 2주차에는 조금 더 효능을 체감하는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검은 콩밥과 미역국, 점심에는 검은 콩 두유와 참깨 스무디, 저녁에는 초콩과 가벼운 국, 이렇게 하루 총량을 마른 콩 20, 30g 안에서 유지하되 미역, 식초, 참깨와 궁합을 맞추어 흡수율과 균형을 동시에 잡는 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2주 동안 밥 먹고 나서 포만감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이 있는지, 아침 피로감이 조금이라도 줄었는지, 배변이 규칙적이고 편해졌는지, 기분과 집중력이 좀 더 안정되는 느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은 시스테인으로 탈모 예방을 돕고 안토시아닌으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이소프라본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레시틴으로 뇌 건강과 기억력을 지켜줄 수 있는 밭에서 나는 흑진주 같은 음식입니다. 둘째, 신장질환, 통풍, 소화기능 저하, 호르몬 민감성 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검은 콩을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섭취량과 빈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셋째, 치즈, 우유, 흰 설탕, 미네랄 영양제와의 최악의 궁합은 피하고 미역, 다시마, 식초, 참깨 흑임자와의 최고의 궁합을 잘 활용하면 검은 콩을 그냥 반찬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약 같은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콩은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밥상 위에 있었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보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는 알고 먹어야겠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미 검은 콩을 챙겨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와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검은 콩을 내 편으로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건강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